그날 자갈치 시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매일 조용히 국밥을 팔던 그 할머니가 조폭들을 싹 다 때려 눕혀버릴 줄은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할머니의 전설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 한복판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김복자입니다. 자갈치 시장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지만 무엇보다 정이 넘치고 따뜻한 곳이에요. 매일 아침이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준비를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풍경이 참 정겹죠. 이곳에서 저는 15회를 보냈어요. 김치, 장아찌, 나물, 반찬 종류를 팔면서 시장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 평화로운 시장에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국밥집 할머니라 불리던 정금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시장 입구 쪽에서 소박한 국밥집을 운영하셨어요. 손님이 오면 말없이 국밥을 내놓고 돈을 받으면 고개만 까딱하는 무뚝뚝한 분이었죠. 그래서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할머니에 대한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가 옛날에 큰 부자였다가 망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할머니가 슬픈 과거가 있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은 알지 못했죠. 사건은 어느 화요일 새벽 장사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때 시장은 막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늘 그렇듯 나물을 무치고 콩자반을 볶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에 반찬들이 더욱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 입구 쪽이 왁자지껄해졌어요. 낯선 남자들이 때를 지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낀 조직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일찍 장을 보러 온 손님들까지 밀어내며 위협적인 분위기로 상인들을 몰아세웠어요. 벌써부터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인들이 보였습니다. 오늘부로 이 구역은 우리가 관리한다. 중간쯤에 서 있던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내. 우리가 잘 보호해 줄 테니까. 그 말에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맞설 엄두를 못 냈죠. 사실 우리 시장은 전에도 몇 번 조폭들이 돈을 뜯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리는 달랐어요. 더 조직적이고 숫자도 많았으며 훨씬 더 위협적이었죠. 저는 가게 문을 살짝 닫고 틈 사이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돈을 내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때 조폭들이 정금네 할머니의 국밥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큰일 났다. 저 무뚝뚝한 할머니가 당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폭 무리의 대장은 건장한 체격에 왼쪽 눈썹 위에 흉터가 있는 자였습니다. 다른 조폭들은 그를 장두라고 불렀어요. 장두는 시장 전체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기다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여길 잡고 있는지 알려줄 시간이 왔다. 그들은 칼을 들진 않았지만 말끝마다 협박이 묻어 있었고 겉모습만으로도 상인들은 얼어붙었어요. 박 씨, 최 씨, 이 씨. 평소에는 시장에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들던 사람들도 모두 눈을 피하고 벌벌 떨고 있었죠. 저도 문틈으로 보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장두는 상인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걸어갔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시장 바닥에 메아리치며 공포감을 더했죠. 그때 장두 무리가 정금네 할머니의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손님에게 국밥을 내주던 할머니는 조폭들이 들어서자 잠시 멈칫했어요.
그저 잠깐이었지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다가 이내 멈췄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무심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마치 겨울 칼날 같은 눈빛이었죠. 장두가 할머니의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비웃듯 말했어요. 아줌마, 국밥 잘 팔리나 보네. 아줌마도 내놔야지. 관리비 50만 원. 할머니는 국자를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섰어요. 할머니의 키는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장을 가득 채우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느릿하게 대답했죠. 거참 시끄럽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진짜 서늘했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들어본 할머니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할머니는 더 서늘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가라.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시장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숨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려 내 심장 소리가 온 시장에 들릴 것 같았습니다. 장두는 할머니의 말에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오, 이 아줌마 배짱 있네. 그럼 한 대 맞고 정신 차릴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은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할머니는 그의 손목을 낚아챘고 몸을 틀어 그대로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쾅! 몸집이 큰 장두가 테이블에 처박히는 소리가 시장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장두는 멍한 얼굴로 테이블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럴 틈도 없었어요. 장두의 부하 하나가 이런 망할 하며 달려들자 할머니는 빈 국밥 그릇으로 그놈의 이마를 내려쳤어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조폭도 달려들었지만 할머니는 순식간에 그를 엎어버렸죠. 순식간에 세 명이 바닥에 누워 신음을 흘리자 나머지 조폭들이 물러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의 동작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수십 년간 다듬어진 무술의 극치였습니다. 야, 이 아줌마 뭐야?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팔목에서 살짝 드러난 문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일본 조직 특유의 용 문양이었죠. 시장 사람들 몇몇이 그것을 보고 숨을 들이켰어요. 할머니는 문신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소매를 내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걸 할머니도 알았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 걸까요? 조폭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싸움에 져서 물러난 것뿐일까요? 장두는 바닥에서 일어나 입가에 피를 닦으며 할머니를 노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복수심이 서려 있었죠. 이거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장두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두고 봐. 할머니, 다음에는 이렇게 안 끝날 거야. 장두와 그의 패거리들은 부상자들을 부축해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시장은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죠. 할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국자를 집어들고 국밥을 퍼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드러난 것에 대한 걱정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폭력을 써야 했던 것에 대한 후회일까요? 그날 저녁 시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모든 상인들의 입에서 할머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국밥집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할머니는 이미 문을 닫고 돌아가신 뒤였어요. 그 국밥집 할매, 일본 야쿠자 조직 출신이라 카더라. 진짜로 조직 보스였다 카던데. 이 씨가 말하자 박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믿기 힘든데. 근데 오늘 그거 봤잖아. 진짜 무공 수준이던데. 그날 밤 저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갈치 시장에서 15회를 보냈지만 정금네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할머니의 국밥도 얻어먹었지만 그분의 진짜 모습은 알지 못했던 거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할머니에 관한 온갖 소문이 퍼졌어요. 누구는 할머니가 일본에서 조직의 두목이었다고 했고, 또 누구는 할머니가 한국에서 유명한 조직의 보스의 아내였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 어떤 이야기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만이 그 답을 알고 계실 뿐이었죠. 정금네 할머니는 그날 이후 아무 말 없이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국밥집은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할머니가 조폭들을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닌가 걱정했죠.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할머니는 다시 나타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뚝배기에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장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이후 조폭 무리는 시장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았어요. 상인들은 한시름 놓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더 큰 세력을 모아 다시 올까봐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할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그저 무뚝뚝한 국밥집 할머니였다면 이제는 시장의 수호자와도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사람들은 할머니를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더 자주 할머니의 국밥집을 찾아갔어요. 그 뒤 며칠 동안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묵묵히 국밥을 팔았고 사람들도 점차 편안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할머니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할매, 국밥 하나요. 고기 듬뿍 넣어주소. 최 씨가 말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도 끓였지. 먹고 가라. 할머니가 답했죠. 가끔은 옅은 웃음도 보였어요. 정금네 할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간 걸 본 건 시장 사람들에겐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할머니의 웃는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인자하고 따뜻했어요. 저도 할머니의 국밥집에 더 자주 들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핑계로 시작했지만 점차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할머니는 말은 적었지만 가끔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었죠. 복자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다. 그렇지만 가장 따뜻한 것도 사람이지.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길래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들려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뒤 장두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이끌고요. 조폭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그들의 체면을 구긴 할머니에게 복수하러 온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대낮이 아닌 저녁 무렵
시장이 문을 닫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그 시간, 시장 입구에서 검은 차들이 여러 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 10명, 20명, 더 많은 인원과 흉기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들 모두 쇠파이프, 몽둥이, 심지어 칼까지 들고 있었어요.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 중 몇몇은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와의 첫 번째 충돌에서 다친 흔적이었겠죠. 그리고 맨 앞에는 얼굴에 큰 반창고를 붙인 장두가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 끝장을 보자. 장두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간다. 그의 부하 중 하나가 덧붙였죠. 시장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각자의 가게 안으로 숨었어요. 저도 반찬 가게 문을 급하게 닫았지만 창틈으로 밖을 지켜봤죠. 그들은 곧장 정금네 할머니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조용히 칼을 씻고 국물통의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고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그때 다시 한번 할머니의 팔목에 있는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그 문신은 할머니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느릿느릿 가게 밖으로 나와 시장 한복판에 섰습니다. 할머니의 키는 작았지만 그 기세는 시장 전체를 압도했어요. 조폭들도 잠시 할머니의 기세에 주춤했습니다. 다 나가. 다치기 싫으면.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시장 구석구석까지 울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숨을 삼켰고 저도 반찬 가게 문을 닫고 멀찌감치 지켜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몇몇 상인들이 할머니 뒤로 모였거든요. 박 씨, 최 씨, 그리고 고기 장수 김 씨까지. 그들은 각자 칼과 도마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같이 싸울게요.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싸움이다. 물러나 있어.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상인들은 마지못해 물러났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더 이상 조폭들에게 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장두는 비웃음을 지으며 할머니를 향해 걸어왔어요. 혼자서 우리 모두를 상대할 생각인가 보네. 할머니, 당신이 누구였든 간에 이건 현실이야. 우린 20명이고 당신은 혼자야. 할머니는 대답 대신 몸을 낮추고 자세를 잡았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무술의 기본 자세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평범한 국밥집 할머니가 아니었죠.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과거의 조직 보스, 수많은 싸움을 이겨온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장두는 손짓했고 조폭들은 일제히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진짜 무협 영화가 펼쳐졌어요.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모든 움직임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손 하나로 파이프를 빼앗고 몸을 돌려 3명을 한꺼번에 넘어뜨렸어요.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의 팔꿈치, 무릎, 회전하며 흘러가는 동작들. 그건 인간 병기 수준이었죠. 첫 번째 조폭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할머니는 몸을 살짝 틀어 그의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그의 손목을 낚아채 파이프를 빼앗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조폭이 달려들었지만 할머니는 빼앗은 파이프로 그들의 다리를 쳐서 넘어뜨렸어요. 뭐야? 넘어진 조폭 중 하나가 놀라움에 말을 더듬었어요. 네 번째 조폭은 칼을 들고
할머니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칼을 든 조폭이 할머니에게 다가오자 할머니는 놀라운 속도로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고 할머니는 그대로 그 조폭을 매다 꽂았어요. 불과 몇 초 만에 조폭 넷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모습을 본 나머지 조폭들의 눈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그들은 분명 여럿이 한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상황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뭐하냐? 다 같이 덤벼. 장두가 이를 갈며 소리쳤어요. 그 말에 조폭들은 일제히 할머니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6명, 7명이 동시에 할머니를 공격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움직임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몸을 돌리며 공격을 피했고 틈새를 노려 반격했어요. 할머니의 손과 발은 번개처럼 빨랐고 맞은 조폭들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제가 창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할머니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오랜 시간 연마된 기술과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춤과도 같았어요. 할머니의 몸이 만들어내는 선은 아름다웠고 동시에 치명적이었죠. 한 조폭이 할머니의 뒤에서 몽둥이를 휘둘렀을 때 할머니는 마치 눈이 뒤에도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몸을 피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뒤돌아 그 조폭의 턱을 강하게 쳤습니다. 그 조폭은 그대로 뒤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어요. 할머니의 움직임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전투 본능이었을까요? 할머니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우위는 더욱 분명해졌어요. 조폭들은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반면 할머니는 숨소리조차 거칠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불과 2분 만에 조폭 절반이 쓰러졌고 나머지도 뒷걸음질 치다 결국 도망쳤습니다. 용기 있게 남아있던 건 장두와 그의 측근 2명뿐이었어요. 장두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장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끝까지 숨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다만 마지막 순간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이 손으로 또 피를 묻힐 줄은 몰랐네.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두는 주먹을 움켜쥐며 할머니를 노려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도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아봤을까요? 당신 설마 금기? 장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명 그건 할머니의 과거 이름이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혹은 듣고 싶지 않았던 이름. 가라. 할머니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다시는 오지 마라. 장두는 주먹을 꽉 쥐다가 이내 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체념의 빛이 스쳤어요. 그는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갈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가자. 장두는 남은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쓰러진 동료들을 부축해 빠르게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조폭들은 완전히 사라졌고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할머니에 관한 소문이 더욱 무성해졌죠. 금기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할머니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느 오후 경찰이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조폭들의 신고가 들어갔다더군요. 그들은 자신들이 노점 상인으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다가 할머니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렇게 경찰이 할머니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정금래 씨, 폭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야 해서요. 젊은 경찰관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박 씨, 최 씨, 이 씨, 그리고 저 김복자까지. 우리는 할머니 주변에 모여섰습니다. 경찰관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박 씨가 먼저 나섰어요. 그들은 조폭들이었어요. 우리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했다고요. 맞아요. 할머니는 우리를 지켜주셨을 뿐입니다. 최 씨도 거들었죠. 경찰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많은 증인이 나타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시장 CCTV도 있어요. 이 씨가 외쳤습니다. 거기 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들이 먼저 우리를 협박했다는 증거가요. 경찰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CCTV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려는 찰나 나이든 경찰관 한 명이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오사카에서 오신 건가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 경찰관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경찰관은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로 기록하겠습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경찰이 떠난 후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과거가 이렇게 나를 따라올 줄은 몰랐네. 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복자야, 사람이 살다 보면 숨기고 싶은 과거가 생기기 마련이야. 난 그 과거를 깨끗이 잊고 싶었는데 역시 쉽지 않구나. 저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할머니, 과거가 어떻든 지금 할머니는 우리 시장의 영웅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그 조폭들에게 당했을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가에 잠시 눈물이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들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맙다, 복자야. 그날 저녁 시장 상인들은 하나둘 할머니의 국밥집 앞에 모였어요. 각자 음식을 조금씩 가져왔죠. 저도 김치와 장아찌를 들고 갔습니다. 우리는 작게나마 파티를 열었어요. 시장 한가운데에 작은 현수막이 걸렸죠. 정금네 할머니, 자갈치 시장 지킴이.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그동안 조용히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게 불편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할머니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최 씨가 소주 한 병을 따르며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한잔 하십시오. 우리 자갈치 지킴이를 위하여. 할머니는 잔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더니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밝고 따뜻해서 할머니의 나이가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그래도 국밥이 최고지. 국밥 한 그릇 하자잉. 할머니가 말했고 우리 모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할머니는 조금 술에 취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머니가 일본 오사카에서 보낸 청춘,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남편, 그리고 조직에서의 생활까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나는 원래 오사카에서 태어났어.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18배 조직에 들어갔지. 그때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 할머니의 눈빛이 먼 과거를 더듬었어요. 거기서 강상구라는 한국인을 만났는데 그게 내 남편이 됐어. 우린 함께 조직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지.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 후 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어. 남편의 고향인 부산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 그게 25해 전의 일이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두는 할머니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평범해 보이는 국밥집 할머니 뒤에 숨겨진 파란만장한 인생. 그리고 그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지금 여기 자갈치 시장에서 새 삶을 살고 있는 강인함. 그로부터 일주일 후 부산시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자갈치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 신문에 실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금래 할머니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자갈치 시장 명예시민상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쑥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이런 늙은이더러 뭔 상을 받으라는 거야? 내가 한 일은 그저 내 밥그릇 지킨 것뿐인데. 하지만 시상식 날 할머니는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셨습니다. 머리도 새로 하고 오래된 한복을 꺼내 입으셨더라고요. 그 모습은 국밥집 할머니라기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에 가까웠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할머니는 시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끓이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언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더 편안해졌고 목소리도 더 밝아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이제 시장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갈치 시장은 더 활기차고 따뜻한 곳이 됐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더 배려하고 더 챙기게 됐거든요. 할머니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전염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김복자도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자갈치 시장은 안전하다. 여긴 전설의 할매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매일 아침 여전히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묵묵히 국밥을 끓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고 가끔은 환하게 웃기도 하시죠. 할머니의 국밥집 앞에는 언제나 손님들이 줄을 서 있어요. 이제는 국밥을 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설의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부산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할머니를 취재하러 왔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국밥이나 잘 끓이는 게 내 할 일이지. 이런 늙은이를 왜 찾아와?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정금래 할머니는 단순한 국밥집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분은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 강인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갈치 시장의 자랑스러운 지킴이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할머니의 국밥집을 지나치며 인사를 드려요. 그리고 가끔은 일찍 가서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요. 인생의 풍파를 견뎌낸 할머니의 지혜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되거든요. 복자야, 인생은 국밥 끓이는 것과 같단다. 재료가 좋아야 하고 불 조절을 잘해야 하고 무엇보다 정성을 다해야 한단다.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